배울 시는 모두의 잠. 이 시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환원하는 이런 구조를 담은 시로서 이 시는 아버지의 연민,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연민과 그리움을 주제로 삼고 있다. 자, 본문 먼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 자, 시가 이렇게 시작한다.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이 너무도 작아의 의미가 제비집에 대한 크기인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삶을 연상시키는 시어라고 봐야 되겠지. 가난한 삶.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제비집 안에 새끼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지.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비읍니다로 끝났네. 자, 삼행은 잠자는 곳이 바로 제비집이고, 여기 어미라고 했는데, 어미는 제비 중에서 아비를 얘기하는 거야. 어미가 아니라. 아비제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제비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제비, 이 말은 제비의 고달픈 삶,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의미한다. 바로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하나. 자, 여기 도치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못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가 명사니까 명사로 종결하고 있다. 명사 종결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도치법. 표현법은 도치법이야. 그 못 아니었으면 아비는 어느새 어디서 밤을 지새웠을까요? 이게 지금 못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비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못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너무 비좁다. 여기서는 못이라는 것이 아비의 휴식처인 동시에 불편한 어떤 고단한 휴식을 의미하는 거다.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자,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이 제비가 바로 과거 해상 매개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 제비는 화자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여기 눈이 뜨겁다는 얘기는 화자가 제비를 보고 느낀 연민의 감정이다. 연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라고 봐야 되겠지. 제비가 그 못 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불편한 휴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지. 그 불편한 휴식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자, 종암동 버스 정류장. 실제 지명이지. 이 지명을 통해서 사실감을 드러낸다. 사실감. 흙바람 불어오고. 여기 지금 흙바람인데 여기서는 과거 회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이 불어오고. 과거 회상의 시작이다. 한 사내가, 여기서는 아버지지. 아버지야. 연민의 대상이던 아버지. 아이 셋을 데리고 이 셋 중에 하나가 화자일 거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서야, 버스가 이제 도착하면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 찾는 거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 바로 이게 어머니가 되겠지.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지. 아버지는 아이 셋을 데리고 지금 마중 나간 거고.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난 달빛. 자, 반쪽난 달빛이니까 이게 창백하고 피곤해 지친 어머니의 모습이다. 피곤한 어머니의 모습. 이거를 갖다가 반쪽난 달빛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얼마나 창백했던지요. 창백했던가. 요즘 과거해상이라고 했으니까 과거해상 나타내는 부분이야. 선어말 어미지. 과거해상 선어말 어미. 자, 그러면 피곤해 지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이 셋을 데리고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 바로 그 사내가 아버지가 되겠지. 과거의 아버지.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처지를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네. 자, 이 말은 아버지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오늘 밤이니까 지금 현재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야.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실업은 직장을 잃어버린 거잖아. 아버지는 지금 실업자란 얘기지.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지지 않고 호주머니 안에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짓는 대신, 자, 그러면 그럴듯한 집 한 채는 뭐 부유한 삶이고 아버지가 나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만약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점점 부자가 될 거고, 부자가 되면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짓는다는 얘기지. 그것 대신에 못 하나 위해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애비라고 해서 아예 규정을 해버렸네. 그지? 그러면 못 하나 위해서 견디는 것, 이것은 원래 제비지, 제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온 게 화자의 아버지다. 자, 그 다음에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자, 여기 지금 보면 해석을 주셔야 되는 거. 자,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흙바람.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화자의 가정은 이렇게 불우하고 가난했다라는 얘기고, 돌아오는 길에 희미한 달빛.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희미한 달빛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이 화목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희미하다라는 얘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달빛은 여기서는 화목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달빛과 가족의 화목함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희미하다고 한 얘기는 그 모습이 가난하다, 불우하다, 가난한 살림이었기 때문에 희미하다고 얘기한 거야. 희미하다.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이 식구들의 희미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화목을 의미하는 거다. 자, 달빛도 화목한 거고, 식구들이 손잡은 그림자도 화목한 거고, 그 다음에 희미하다는 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림자라는 것도 역시 어둠이니까 희미하다고 얘기한 거겠지. 이렇게 연결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다. 여기 골목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상징이냐면 골목, 좁은 골목에 살고 있는 가난함을 말하는 거야. 가난함. 이 골목도 가난함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골목은 가난했던 삶을 말하는 거고 희미함 이것도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자도 가난함을 의미해. 하지만 달빛, 식구들의 손잡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화목한 가족을 말하는 거다.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꾸벅거림은 제비의 꾸벅거림이지.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이외에 자함하면서 또 명사로 끝났어. 여기선 지금 꾸벅거리는 게 아비제비고 그것은 화자의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시어라고 봐야 되겠지. 못하나에서 꾸벅거리면서 그 위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세 파트가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부터 쭉 해서 어디서 보면은 꾸벅꾸벅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이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행부터 구행부터 쭉 해서 마중 나갔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 자,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 20, 26, 27행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상은 3면으로 돼 있어. 이건 내용상 구분이야. 처음에는 제비를 보고 제비가 꾸벅거리는 걸 보는 게 첫 번째고 1행부터 8행까지가 첫 번째, 9행부터 25행까지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26부터 27행까지가 세 번째. 내용상 이렇게 셋으로 나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모두의 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뭘 정리하냐면 첫 번째, 아버지를 떠올리는 건 바로 뭘까요? 그러면 과거의 상은 제비라고 해야 돼. 제비, 그 다음에 꾸벅거림. 아버지의 뭐 가장으로서 책임지지 못했던 불편한 모습, 불편한 삶이 제비의 꾸벅거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비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과거의 상 매개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박아놓았을까요? 못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아놓았을까요? 못하나. 이 명사로 끝났다는 거.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명사 종결. 그러면 여기서는 시상을 집중시킨다. 뭐가? 명사로 종결됨으로써 시상이 집중된다. 그 다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뜨겁도록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화자가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느끼는 연민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감을 부여한 건 종암동 버스 정류장. 이거는 실제로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아버지를 한산해, 그 다음에 어머니를 지친 여자라고 얘기했어. 객관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여러 차를 보내고 차 여러 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실업자였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정서로 자리 잡고 있을 거다. 혹은 자책감. 아내가 고생하는 건 다 내 탓이야 라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던 건 바로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럴듯한 집 한 채. 자, 이 바로 제비겠지. 제비처럼 그럴듯한 집 한 채를 지었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가
제비의 아빠하고 겹쳐지는 거지. 꾸벅거림과 그럴듯한 집 한 채. 이게 제비와 아버지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흑바람은 가난이라고 얘기했고요. 달빛은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는 건데 가정의 화목은 희미하다. 그 다음에 그림자는 미안해. 가정의 화목이 달빛이고 식구들의 손잡은 거 이게 화목함인데 그 화목함이 희미하고 그림자처럼 깜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난 때문에 지금 가난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좀 약간 약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꾸벅거림과 제비는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시는 첫 번째 회상적이다. 두 번째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순행 구조. 그 다음에 이중적이지, 그지? 현재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메시지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우리 아버지 안 됐다라는 얘기고 그리움. 이게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제비가 나오고요. 아버지가 나오고요. 또 제비의 꾸벅거림이 나오고 꾸벅꾸벅 잠자고 있는 꾸벅거림. 이 두 가지가 과거에 실업자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던 아버지를 연상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직한 가장과 제비 이런 것들을 병치시킨다. 그래, 병치. 나란히 놓고 있는 걸 병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모두의 자매 내용이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사내,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내는 아버지고 여자는 어머니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자는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게 모두의 잠이었어.